예,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 이제 저희가 기사를 써봤는데 이 보고알 중독 사건, 보고 중독 사건이 정말 심심치 않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맘때 겨울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사건은 좀 어떤 사건입니까? 어떻게 좀 봐야 이게 발생한 거는 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모 식당을 운영하는 그 사람 중에 친목계원들이 이제 아마 자기네 그 여동생 집에 와서 좀 그 식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당일날 홍어 내장탕을 먹었는데 5명입니다. 예, 먹었는데 그 식당 주인의 부주의가 거기서 나왔어요. 뭐였냐면 홍어 내장탕을 그 식재료상에서 사올 때 거기에 본의 아니게 이제 그 보고 알이 끼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흰 봉투에 그 보고 알이라고 표기까지 돼 있다 그래요. 그걸 잘 모르고 식재료상에서 이제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당일날 이제 친목계원들이 먹는데 그냥 통째에 넣어가지고 조리를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한 사람은 뭐 혀가 굳어지면서 이제 말도 못하고 하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좀 이게 악화돼가지고 지금 뇌사 상태에 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그 먹고 나서 3일 이후에 집에서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 원인은 뭐 일단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지만 뭐 그렇게 됐고 나머지 한 3분도 혀가 마비되고 뭐 다리가 이제 뭐 걸을 수도 없고 이런 식의 이러는데 그분들은 그나마 치료를 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망하신 분들의 그 유가족들이 그 식당하고 식재료상을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검정색 봉투에는 홍어 내장이 들어있었고요. 흰색 봉투에는 복알이라고 파란색 스티커도 붙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섞어서 만든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이제 그걸 섞어서 만든 건 아니고 애초에 공급업체에서는 두 개를 분류를 했던 겁니다. 홍어알은 검은색 봉투에 써놓고 이제 보고알 같은 경우 하얀색 봉투에서 스티커도까지도 붙여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공급을 하면서 그걸 식당이 분류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홍어 내장탕만 주문을 했는데 그걸 그냥 섞어서 보낸 거고 근데 식당에서도 사실 냉장고에 넣는 거 꺼내서 볼 때는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평소에 아마 틀림없이 그러면 홍어 내장탕이니까 동일하게 검은색만 있었는데 왜 갑자기 흰색 봉투가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도 볼 수도 있었고 이상하게 참 사고가 터지려면 꼭 그렇게 한 번만 누군가 그 과정에서 2~3명이 거쳤는데 한 번만 보면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7명이에요. 원고 그 사람이 관련돼서 그 얘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주의를 안 기울였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생각보다 독극물로 쓰일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홍어 보고알 같은 경우는 청산가리보다도 더 강한 독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뜻밖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도 그렇지만 뭐 가운데 농사 지는 데서 뭐 농약류도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기도 하고 또 산업과 관련돼서 그런 산업 속 독성 물질 같은 것도 가정에서 잘못 썼다가 이런 일이 가끔 터지기도 하는데 우리 뭐 안전 문제에 관해서 몇 해 전부터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생활 주변에서의 주의도 조금 더 기울여야 될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유가족에게 9천여만 원 배상하고 또 숨진 유족에게는 4,200만 원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처벌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부분은 그 금고형을 내렸고요.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돌렸어요. 금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는 거의 의미는 없지만 안에서 노역을 안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조금 가벼운 범죄라는 얘기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그것과 민사상으로는 이제 민사상 이분들이 사람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인데 이제 좀 말씀드리기 좀 이상하지만 항상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서 손해배상 액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겁니다. 이제 그 보통 손해배상 액수는 그분이 그 살아계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벌 수 있었던 소득 같은 것을 기초로 하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면 아무래도 손해배상 액수가 좀 떨어집니다.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보고 독 같은 경우에는 뭐 알이라든지 뭐 다른 데라든지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보고 알도 식재료로 사용이 되나요? 보고 알도 이제 그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일정 기간 숙성을 하거나 뭐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는 아마 그 요리로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외로 또 맛있다 그래요. 그런데 뭐 옛날부터 뭐 우리 조상들도 뭐 쌀겨에다가 한 3년씩 보고알을 넣어가지고 숙성해서 약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그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고는 또 전문 요리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전문 요리사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고하는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위험한 음식물, 이런 보고할 같은 거는 별도로 관리하거나 어떻게 그 보관 조치하는 이런 어떤 그 시행령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별도 보관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식당 주인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다룰 수 있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홍어 내장탕 요리를 한다고 하는데 보고알이 그냥 끼어 들어간 거니까요. 예. 예. 다음 사건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자친구와 알몸으로 함께 있던 남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지금 이 촬영 자체는 무죄를 선고를 받은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사건이었냐면 단순한 여자친구는 아니고 사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어느 날 이제 집에 동거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집에 들어와 보니까 여자친구는 거실에 있고 네. 방에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알몸으로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알몸의 남성이 일어나서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옷까지 갖다 주워가지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법정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나는 여자친구를 이 남자가 강간을 하려고 한 것 같다. 성폭행을 하고 도망가려고 한 거로 생각했다. 그래서 뭐 가버리고 나면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 장면을 찍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알몸 찍은 게 사진을. 왜 죄가 되는 겁니까? 왜 다른 사람의 이제 알몸을 찍은 거.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우리 흔히 몰카로 많이 촬영하지 예, 않습니까? 네. 일종의 음란물을 촬영한 걸로 검찰에서는 기소를 한 거죠. 그것도 조금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그게 성적인 목적으로 찍은 건 아닐 텐데 예. 어쨌든 찍은 게 잘못이라도 어쨌든 그 부분에 가서 법원은 야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찍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상황이었다라면 새벽 4시였는데 자기랑 같이 사는 여자의 집에 웬 남자가 옷을 벗고 있으니까 그건 증거 남기해서 찍을 만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남자가 그 가려는 남자를 붙잡고 때리기도 했어요. 알몸 때리기도 사진을 하고, 찍은 뒤에 폭행을 한 거죠. 폭행도 하고 이제 성폭행을 시도했다라는 그런 어떤 진술서까지 받은 거 그 부분은 유죄가 됐고 예. 알몸 사진 찍은 부분은 무죄가 된 겁니다. 근데요, 이분이 애초부터 변명을 잘못했어요. 애초부터 내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 아닙니까? 아내는 알몸 상태에서 거실에서 자고 있고, 저 상대방 남자는 안방에서 알몸 상태에 자고 있으면 그거는 누가 봐도 다른 방향으로 봐야죠. 예. 그런데 본인은 그 사람이 내 그 아내 되는 사람을 성폭행한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잡아둘 목적으로 급하게 찍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게요. 성폭행한 사람이 안방에서 잠잘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배우자가 거실에서 잠자겠어요? 그건 변명거리는 사실 안 됐던 거고 1심에서. 예. 차라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그 사람이 도주하려고 하니까 사진이라도 얼른 찍어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급하게 사진 찍은 겁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1심에서 이제 뭐 마치 성폭행 당하고 도주하려는 것 같아서 찍었다 하니까 1심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뭐 사진 찍을 생각이 안 하고 그냥 정말 일반인 같은 경우는 뭐 주먹부터 나갈 것 같거든요. 이 남성 예. 정치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남성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원에서는 가려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걸로 사건이 기소가 되지 않았고 예. 또그 사람들의 어쨌든 뭐 개인적인 명예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멱살부터 잡는 경우들이 예, 더 많긴 그럼요. 하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요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아,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거죠. 우리가 부정행위나 불륜이 있다 그래도 당장 그것만으로 끝장내자는 사람보다 파악해놓고 그걸로 마음을 설득하게 좋게 말해서 이제 다신 그러지 말라 하지 마라 내지는 내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예.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부정행위나 아니면 불륜을 들어서 뭐 이혼 같은데 뭐 쓰기 위한 자료를 찍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끔 그래서 이제 몰래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100% 처벌 받습니다. 몰래? 앵커님 말씀대로 100% 처벌 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멱살을 넘어섰죠. 그럼요. 사진도 찍고 주먹도 갔죠. 그러니까 사진을 먼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진도 냉정한 찍고 분이 주먹도 아닌가. 가가지고 뇌진탕으로 전치 2주 정도 났고요.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는 그 강요죄예요, 강요죄. 강요죄. 이제 무릎 꿇려 앉혀놓고 내처를 성폭행했다는 그 자술서를 쓰라기 이제 강요한 거예요. 자술서를 강요해서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예. 여자친구-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분도 뭐 위증 혐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요 사건은 그 위증한 거는 없고요. 예. 예. 그거는 없고 아마 이제 근데 제가 봐도요. 이 정상적인 남자라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사진부터 굉장히 그 엄청나게 냉정하게 무슨 처용가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럼요. 예. 그 놀다 와 보니까 흰발이 네 켤레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노래로 불러서 끝냈다지만 그럴 만한 사람 있을까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법원이 그렇게 찍은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예 그럼 증거를 안 받아줘야 되는데 형사상으로는 그렇게 찍으면 분명히 몰래카메라 찍은 혐의로 처벌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민사상으로는 또 증거로 쓰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또 이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아, 몰래 녹취 이런 것도 형사상으로는 좀 형사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이런 걸로 처벌을 하는데 예. 그걸 또 민사의 증거로 들어가면 민사법원에서 또 왜 그런 걸 막는 이유가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도청하지 말라고 막는 거지 예. 민간인이 원래 그걸 또 막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민사에서는 또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를 딱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아예 안 받아줘야 그런 시도 자체도 안 할 텐데 그 부분은 좀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은 아직도 형사처벌을 할지언정 민사상으로는 증거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